벽난도 소식통 고미호입니다. 창밖에 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밤이면 문득 생각나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송나라에서 바다를 건너온 신묘한 식물 관음죽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물녘 벽난도 포구, 안개 속으로 이국의 배들이 천천히 들어옵니다. 비단과 향료 사이 한 송나라 상인이 작은 화분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관음보살의 손을 닮았다 하여 관음죽이라 부르오. 고려 인종 15년 9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벽난도 객주 앞마당에 송나라 무역선 한 척이 막 정박을 마쳤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김석이라는 통역관입니다. 27살, 벽난도에서 3년째 일하고 있었죠. 비단, 도자기, 서책, 약재, 익스펀 짐들을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상인이 이상한 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흙이 담긴 작은 옹기. 그 안에서 초록빛 잎이 손바닥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통역관 김석이가 송나라 말로 물었습니다. 관음죽이오. 상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50줄쯤 되어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성은 왕씨, 항주에서 약재를 다루는 상인이었습니다. 관음보살의 손을 닮았다 하여 붙인 이름이오. 항주에서 가져온 것인데 자네에게 선물하고 싶소. 김석이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저에게요? 왜요? 지난 3년 자네는 늘 혼자 있더군요. 객주 뒤편 작은 방에서 이 식물이 자네 벗이 되어주었으면 합니다. 아, 이 대목에서 좀 뭉클하지 않으신가요? 3년 동안 무역선이 올 때마다 지켜봤다는 겁니다. 늘 혼자인 젊은 통역관을, 그리고 자신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을 준비했던 거죠. 송나라 항주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곳 사대부가의 서재와 침방에 도는 식물, 그게 바로 관음죽이었습니다. 비단이나 은보다 귀한 선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생명이었으니까요. 첫 만남 이후 김석이는 객주 뒤편 자기 방 창가에 관음죽을 놓았습니다. 27회를 살며 식물 한 번 제대로 키워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벽난도 포구에서 일하는 삶, 동틀 때 나가 별이 뜰 때 돌아오는 일상, 송나라 말, 요나라 말, 일본 말을 옮기며 하루를 보내는데 무슨 식물을.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초록빛이 자꾸 눈에 밟혔다고 합니다. 일을 마치고 방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창가로 향했습니다. 등잔을 켜고 관음죽을 바라봤습니다. 잎에 손을 댔습니다. 차갑고 매끈한 감촉, 살아있다는 느낌.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방 안 냄새가 달라진 겁니다. 늘 곰팡내와 습기 냄새가 났던 방이었습니다. 객주 뒤편 햇볕도 잘 안 드는 작은 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자극적인 냄새들이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답니다.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환기를 자주 해서 그런가. 하지만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관음죽 때문이라고. 김석이는 왕상인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공기가 맑아졌습니다. 이 식물 덕분인가요? 그렇습니다. 왕상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관음죽은 공기 중에 나쁜 기운을 빨아들이고 맑은 기운을 내뿜습니다. 송나라 의서에도 기록되어 있지요. 의서에 뭐라고 적혀 있었나고요? 방 안의 먼지를 잠재우고 탁한 기운을 맑게 한다. 기침을 가라앉히고 폐를 편안케 한다.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게 있었습니다. 밤에도 쉬지 않고 일합니다. 다른 식물들과 달리. 왕상인이 말했습니다. 자네가 자는 동안에도 그 식물은 자네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식물은 밤에는 광합성을 쉽니다. 오히려 산소를 소비하죠. 하지만 관음죽은 밤에도 산소를 내뿜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나라 사람들은 침방, 그러니까 침실에 관음죽을 두었던 겁니다. 김석이는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한참을 관음죽을 바라봤습니다. 네가 이런 걸 하고 있었구나. 식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아, 그리고 하나 더. 관음죽은 햇볕이 적은 곳에서도 잘 자랍니다.
객주나 행랑방 같은 어두운 곳에도 제격이죠. 송나라에서도 서재나 서구 같은 곳에 두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도 관음죽을 키우고 싶으시죠? 왕상인이 김석이에게 알려준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주기입니다. 물은 흙이 마른 것을 확인한 후에 주시오. 왕상인이 말했습니다. 손가락을 흙에 넣어 보시오. 손톱 한마디 깊이까지. 그곳이 말랐다면 물을 줄 때입니다. 김석이는 1회째 되던 날 처음으로 물을 줬습니다. 손가락을 흙에 넣어봤습니다. 손톱 한마디쯤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물을 천천히 부었습니다. 흙이 물을 빨아들이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옹기 밑으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제야 멈췄습니다. 잘 마시거라. 처음이었습니다. 식물에게 말을 거는 게. 봄부터 가을까지는 7일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흙을 만져보고 말랐을 때 주는 거죠. 그런데 겨울은 조심해야 합니다. 김석이도 실수를 했습니다. 12월, 물을 너무 많이 준 겁니다. 겨울이라 춥고 습했는데도 평소처럼 물을 줬고 이틀 뒤 또 줬습니다. 사흘 만에 깨달았습니다. 잎이 누렇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흙을 만져봤습니다. 질척했습니다. 옹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밑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과습, 명백한 과습이었습니다. 다행히 왕상인이 아직 병란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함께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옹기에서 관음죽을 꺼냈습니다. 뿌리가 드러났습니다. 흰 뿌리 사이에 검은 부분이 보였습니다. 썩은 뿌리였습니다. 미안하다. 김석이는 칼로 검은 뿌리를 잘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새 흙, 새 옹기에 관음죽을 다시 심었습니다. 보름을 기다렸습니다. 작은 새순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물주기를 줄여야 합니다. 열흘에 한 번, 때로는 보름에 한 번, 흙을 반드시 확인하고 주어야 합니다. 둘 번째는 햇볕입니다. 햇볕은 아침 햇살이 드는 곳이 좋습니다. 왕상인이 말했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볕은 잎을 상하게 하니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어두운 곳도 좋지 않습니다. 창가에서 한자 정도 물러난 곳이 적당합니다. 김석이는 방 창가에 관음죽을 두었습니다. 한지 창문 너머로 부드러운 빛이 들어왔습니다. 직사광선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밝았습니다. 관음죽은 그늘에서도 자랍니다. 하지만 너무 어두우면 성장이 느려집니다. 밝은 그늘, 그게 제일 좋습니다. 세 번째는 겨울나기입니다. 첫눈이 내리거든 창가에서 방 안쪽으로 옮기시오. 왕상인이 일러주었습니다. 찬바람이 잎을 상하게 합니다. 김석이는 그해 12월 첫눈이 내렸을 때 관음죽을 안쪽으로 옮겼습니다. 찬 기운이 닿지 않게.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잎에 물을 뿌리는 것. 온돌방은 건조합니다. 특히 겨울에는 더욱 그렇죠. 그래서 하루에 한두 번 잎에 가볍게 물을 뿌려줬습니다. 춥냐? 물을 뿌리며 물었습니다. 나도 춥다. 겨울은 원래 춥지. 관음죽은 잎을 미세하게 흔들었습니다. 공기의 흐름 때문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일상관리입니다. 때때로 잎의 먼지를 닦아주어야 합니다. 부드러운 천으로 하나하나 닦아줍니다. 먼지가 쌓이면 숨을 쉬기 힘들어집니다. 누렇게 변한 오래된 잎은 떼어냅니다. 새 잎이 자랄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매일 보살펴 주시오. 왕상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말을 걸어도 좋고 그냥 바라봐도 좋습니다. 함께 산다는 마음,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관음죽은 어느새 키가 2배로 자랐고 잎은 20장을 훌쩍 넘겼습니다. 김석이는 변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창가로 갔습니다. 관음죽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좋은 아침. 일을 마치고 방에 돌아오면 또 한 번 들렀습니다. 다녀왔다. 물을 주는 날은 늘 특별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정성을 들여 물을 부었습니다.
흙이 물을 머금는 소리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잎에 내려앉은 먼지를 닦아주며 숨 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휴일에는 가끔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좀 힘든 날이었어. 막걸리 한 사발을 앞에 두고 혼잣말처럼 이어갔습니다. 객주 주인이 괜히 화를 내시더라고. 네 잘못도 아닌데. 뭐 그런 날도 있지. 관음죽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잎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듯 보였습니다. 너는 좋겠다. 조용해서. 아무 말 안 해도 되니까. 한 모금 더 마시고 나서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근데 알지?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거. 처음엔 그냥 받은 선물이었는데 지금은...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이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함께 산다는 느낌? 그런 걸까? 아마도 그 말이 가장 가까웠을 겁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말은 통하지 않아도 같은 공간에서 호흡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 어느 6월의 새벽이었습니다. 잠결에 인경소리가 3번 울렸고 목이 말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등잔에 불을 켜자 관음죽이 보였습니다.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식물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한밤중 세상이 모두 잠든 시간. 하지만 관음죽은 쉬고 있지 않았습니다. 낮과 밤을 구분하지도 않았습니다. 공기 속의 나쁜 기운을 들이마시고 맑은 숨을 내놓으며 멈추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그저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연히 내가 조금 편해졌을 뿐. 그래도 고마웠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초록빛 잎과 그것을 받치는 줄기, 흙 속 깊이 뻗어 있을 뿌리까지. 분명한 생명이었습니다. 말도 없고 크게 움직이지도 않고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존재.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을. 3년이 흘렀습니다. 관음죽은 이제 김석이의 허리까지 왔습니다. 온기도 3번 바꿨고 포기도 7개로 늘었습니다. 그중 5개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졌습니다. 어머니, 김서방, 벗, 아우, 이웃. 객주에도 식물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김서방의 관음죽, 박주사의 난초, 최서방의 대나무. 점심시간마다 식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물은 언제 주는지, 햇빛은 얼마나 필요한지, 벌레가 생기면 어떻게 하는지. 객주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물리적으로도 분위기적으로도. 김석이는 여전히 그 객주에서 일하고 여전히 그 작은 방에 삽니다.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식물 키우기 어렵지 않냐고, 귀찮지 않냐고. 김석이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전혀요. 그리고 덧붙입니다. 오히려 삶이 편해졌습니다. 식물 곁에서. 오늘도 창가에 앉아 관음죽을 바라봅니다. 초록빛 잎이 저녁 햇살을 받아 빛납니다. 고맙다. 말을 건넵니다. 함께 살아주어서. 관음죽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압니다. 잎의 떨림으로, 공기의 맑음으로, 공간의 평온함으로 대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살아갑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호흡하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경남도 통역관의 관음죽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송나라 항주에서 먼 바다를 건너온 작은 식물 하나가 한 사람의 외로운 일상을 어떻게 채워주었는지 함께 보셨죠? 사실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물 주고 햇빛 보여주고 가끔 말을 걸어주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혹시 여러분도 요즘 좀 외로우신가요?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조용해서 불편하신가요? 그렇다면 관음죽 같은 작은 식물 하나를 곁에 두어보세요. 말이 통하진 않아도 괜찮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숨쉬는 생명이 있다는 것, 매일 아침 물을 주며 안부를 묻는 존재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 삶은 조금씩 달라지니까요. 다음에는 또 다른 식물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벽난도를 오가던 사람들이 만난 또 하나의 초록 친구 이야기를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벽난도에서 뵙겠습니다.